안녕하세요. 진짜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7일 주식시장 마감 시황이고, 코스피 시장이 오늘 코스닥 시장하고 동반 하락을 했어요. 직전에 동반 상승한 부분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저점을 이탈을 했는데, 단기 저점을 좀 이탈을 했는데, 일단 중추세에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 반등 랠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만 여전히 좀 약세, 하방 압력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약세 마감을 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과는 다르게 중추세가 약간 꺾인 듯한 모습이 보여요. 아무래도 이 구간부터 이런 식의 중추세 구간이 이어져 왔었는데, 이게 일찍이 깨지고 나서 다시 돌아서는 듯한 그림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꺾였습니다. 그래서 뭐 긴 추세에서 보면 이런 구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전 저점에 대한 이탈 우려, 하방 추세에 대한 재진입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일정이 좀 남아 있다. 그리고 관련된 모멘텀들도 좀 남아 있고, 차트상으로도 추세가 아직까지 완연하게 뭐 꺾이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아직까지 흐름이 완연하게 하방 추세로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분봉 단위로 봤을 때는 일단 코스피 시장은 시작하자마자 좀 약세 흐름을 보였어요. 개파락하고 나서 장 초반에 잠깐 반짝 상승을 했다가 이내 다시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약세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이 됐죠. 개파락했다가 상승 전환 됐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계속 무너지면서 약세 마감을 했는데, 일단 직전일 미증시가 아무래도 좀 약세 흐름을 보였던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일단 종합 증시로 보면 약세 흐름이 좀 강해졌는데,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기술주가 많이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이기 때문에 빅테크 섹터에서 약세 흐름이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하고 뭐 구글, 메타, 테슬라 전부 일제히 좀 빠지면서,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둘 다 5% 이상으로 좀 많이 빠지면서 약세 흐름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뭐 미국에서 좀 뉴스가 좀 있었죠. 트럼프 정부가 이제 AI 투자에 대한 규모를 좀 축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왔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 관련된 시장에서의 그 데이터 센터 사업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취소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좀 빅테크 섹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이제 빅테크 관련된 그러니까 뭐 반도체, IT 쪽과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의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관련된 섹터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이제 미증시 자체가 좀 약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그것과 연관지어서 국내 증시도 좀 하방 압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삼성전자가 다행히 좀 버텨줬어요. SK하이닉스랑은 좀 다르게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서 이제 아무래도 시총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증시가 빠지는 흐름이 나올 때 동반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좀 반대로 좀 버텨줬습니다. 일단은 중추세에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양봉 마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나가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이어졌다. 그리고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이 미국향 31조 원 가량의 투자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시행이 또 맞물리면서 이런 부분이 좀 상충되는 그림이에요. 다만 현대차를 콕 집어서 관세는 면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직접적인 악재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그런 단기적인 이슈 변동성보다는 궁극적인 어떤 모멘텀에 좀 시장을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2차전지 캐즘이 좀 남아있고, 전기차 캐즘이 좀 남아있고, 관련해서 어쨌든 현대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가져가야 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모멘텀이 조금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단기 모멘텀, 단기 변동성도 겹치는 바람에 아무래도 좀 약세 흐름이 좀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일단 오늘 증시 자체는 전체적으로 테마 장세가 좀 강해졌어요. 다시 한번 개별 종목이나 신규 상장주보다는 테마 장세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 최근에 좀 문제가 심해졌죠. 강원도, 경상 지역의 산불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시장, 증시에 대한 영향보다도 당장 지금 구제민들, 그죠? 그 재난의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의 안위가 더 중요한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어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 바로 안동으로 찾아가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모멘텀들이 또 나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과 환경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모듈러 주택, 대규모 산불 피해 지속
관련해서 모듈형 주택 지원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안동을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지원을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재난 안전 관련해서 재건과 관련된 섹터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연과 환경이 좀 움직였고 TXR 로보틱스, SY가 동시에 좀 움직였는데 SY가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어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그런 관련된 정책을 수행을 할 때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느냐보다도 시장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연관이 있었던 SY가 좀 주도를 한 것 같습니다. 25%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상승 마감하면서 상한가로 결국에는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단기 변동성을 확실하게 좀 이끌어내는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봇 관련된 기업이죠. 그런데 오늘 뉴스가 떴던 거는 이제 중국 관련된 중국의 소방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좀 발생하면서 관련 기업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서 국내로 수입하는 그래서 재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단기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섹터는 경상권 산불 화재와 관련해서 재건, 복구와 관련된 테마들이 좀 움직였다. 자연환경은 상한가로 마감했고 SY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또 빠졌어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아무래도 연관이 크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겼는데 어찌됐건 테마로는 좀 엮이면서 다음 날에도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무더기 상한가 그러면서 뭐 확실한 시장 주도 테마로 자리를 잡았죠. 일단 이재명 관련주가 이틀 연속으로 좀 핫이슈로 자리를 잡았는데 오리엔트 전공이 대장주가 됐어요. 대장주가 직전일 되면서 오늘 갭을 뭐 20% 넘게 띄우면서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갭 상승 혹은 갭 상한가까지도 이렇게 크게 바라봤었는데 갭 상승 후에는 상한가까지 이런 식으로 바라봤었는데 상한가를 진입하지도 못하고 고점 대비해서 한 6% 정도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시가 대비해서도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직전일날 이제 오리엔트 전공하고 같이 움직였던 뭐 에이텍이라든지 뭐 동신건설 이재명 관련된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한가를 갔지만 전부 다 좀 약세 흐름을 보였어요. 장 초반에만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이후에는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된 일정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는 항상 이렇게 좀 당장 오늘 강하게 움직이더라도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움직였던 뭐 개별 종목들을 보면 에어레인이 뭐 탄소 포집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움직였고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 탄소 포집 3,000조 뭐 회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뉴스로 좀 움직였고 그리고 네이처셀이 뭐 개별 종목과 관련된 이제 제약바이오 모멘텀 개별 종목 이슈와 제약바이오 모멘텀 발생하면서 조인트 스텝 미팅이 뭐 확정됐다 이런 내용으로 뉴스가 터지면서 관련해서 좀 장 초반에 급등을 했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도 최근에 뭐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는데 오늘은 뭐 변동성이 장 초반에만 좀 커지고 고점 대비해서 좀 무너졌지만 어쨌든 거래대금은 좀 많이 터지면서 상승률도 좀 키우고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일정들이 굵직한 일정들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일정들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일정이 남아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시나리오들이 좀 여러 가지가 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각이 됐냐 뭐 용인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된 모멘텀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에도 뭐 지금 KRX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런데 뭐 시장에는 이미 파다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일단 공매도는 100% 전산화가 불가능합니다. 전산화 불가능. 이거는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모두가 말하고 있고 그거는 또 한국거래소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최대한 불법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죠. 불법 공매도를 막겠다.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새로운 카드를 가져온 건데 뭐 그것과 사실은 별개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부여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다른 이슈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찌됐건 완화된 스탠스를 보였지만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도입이 되면 그 부분도 계속해서 국내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거고, 이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직전일 트럼프 정부에서 발언했던 것으로 또 한번 증명이 됐죠. 시장이 현재 시장의 이슈로 받아들이는 가장 큰 모멘텀은 트럼프의 발언이다라는 게 한 번 더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이제 미국의 중요 경제 지표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하방 압력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겠고, 어찌됐건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상승 랠리, 반등 랠리가 확실하게 이어졌던 연초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쉬운 흐름이 좀 반복되기도 하고 테마 장세가 좀 이어지기도 하면서 개별 종목으로는 또 삼성전자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매수 주체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매도,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다행히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매수세가 잘 들어올 때는 뭐 8천억까지도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들어왔던 800억 정도 수준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다만 시장이 하방 압력이 강해졌음에도 매수세가 유입된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관계가 많이 빠졌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반적인 시황 자체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고, 국내 관련된 모멘텀, 변동성 모멘텀과 해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모멘텀도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국내 이제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진 상황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1순위 뭐 양자, 방산, 조선, 뭐 반도체, AI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뭐 언제든지 자금이 좀 유입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에서 2순위도 마찬가지로 로봇,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생길 수 있고, 정치 테마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멘텀들이 조선과 관련된 특히 흐름에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좋지 못할 수 있다. 뭐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겨냥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 뭐 AI가 사실 그랬죠. 딥시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어떤 부작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에 대한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기도 하고, 또 방산과 조선은 굉장히 밀접해요. 특히 해군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함정 같은 경우는 조선의 그런 어떤 메커니즘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모멘텀들이 이제 개별 종목, 그리고 테마, 그리고 섹터 위주로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좀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시에 기회도 좀 많아지는, 변동폭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자신만의 노하우나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다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고, 그나마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고 있는 그림이 다행이다, 좀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감 시장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내일도 건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